다음은 대전세종연구원 김지영 박사님의 두 번째 발제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 김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건 일단 이 제목이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몸소 체험하고 계실 텐데,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전 마을 합창 지원 방향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토론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좀 더 원론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마을 합창단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에 직면해 있고 어떤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환기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을 합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을 합창이 결국에는 공동체 가치에 중점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을 합창 지원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창이라는 것은 장르적 특성상 공동체 음악 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을이라는 차원, 마을은 뭐 어떤 지역과는 조금 더 대별되는 개념입니다.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걸어서 만날 수 있는 물리적 범위를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험의 차원에서 더 마을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마을은 결국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 한번 다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공동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주민자치 집단, 주민 집단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술적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성, 공동의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을 합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을 좀 요약해서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너무나도 합창을 소재로 한 영화나 미디어 재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공동체 합창, 어떤 합창이라는, 하모니라는 것은 결국 소통,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게 되는 것, 화합하게 되는 것, 울림이 있는 것, 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어울림, 그리고 어떤 미적인 숭고함과 더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똑같은 그런 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공동체 합창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세게 눌렀나 봐요. 자꾸 넘어가네요. 결국에 이 마을 합창의 가치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미적 경험, 우리가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런 감성적 실체를 공유하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공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 서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논리적 차원에서나 감성적 차원에서나 특히 이 마을 합창의 중요성은 새로운 공동체성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공동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좀 더 같이 서로 연대해 가면서 서로 힘든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들, 그런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공동체 마을 합창의 중요성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합창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 합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좀 나열을 많이 해봤습니다. 효용, 가치, 기능, 역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합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정말 많습니다. 뭐 자기 효능감,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자아 존중감을 확립하는데 당연히 도움도 되고, 이런 그 음악 활동,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욕구도 더 향상이 되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개개인들이 갖게 되는 건강한 가치다라는 것을 학술적인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제가 주목하는 가치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네,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이나 고등학생 그리고 시니어 차원에서 각각의 이런 효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을 합창이라는 음악 활동, 그리고 마을 합창이라는 이 활동이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합창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하면 그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배려, 이해심, 협동심, 결속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친목 도모도 되고 친밀감도 형성이 되고 서로 호혜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 과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제로 실천한다. 이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의식 강화나 공동체의식 나 하나만 잘한다고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합창이라는 것이 마을 단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결속력, 공동체 의식, 우리가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의식들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개개인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합창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역 공동체 감수성을 환기하는 차원, 그리고 이런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문화 차원에서 보았을 때 민주주의 실천의 가치를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은 또 마을과도 또 연결되는 개념이죠.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즐기는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문화 실천 이런 가치들이 생활문화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민들이 그냥 문화를 향유하는 향유자였다면 이제는 내가 문화를 실천하고 생산하고 만들어내가는 그런 주체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좀 완전히 또 부합되는 사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을 합창이라는 것, 제가 지금 개념적으로 원론적으로 다루었을 때 그래 그렇지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기도 하지만 그 일본의 빈가즈 합창단이라고요. 그 유료 양로원에서 그 치료 목적으로 처음에 합창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처음에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합창을 시작을 했다가 지역에서 공연을 한번 열었는데 여기 이 지역에서 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나도 그 합창을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연령이 확장이 되고 이 공연을 지켜본 그 시 관계자와 이 시 관계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서 그래서 이 빈가즈 합창단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그 지자체 차원에서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합창이라는 가치가 결국엔 공동체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최근에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지원 사업 이런 공동체 사업 차원에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2016년에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합창단, 특화합창단을 창단해서 지금까지 비대면 시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저희 대전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2년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었고, 그 전부터 여기 저희 발표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전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역량들을 쌓아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상당히 선구적인 사례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 어떨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오세호 박사님이 그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여기 계시는 단원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게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비대면 상황, 온라인으로 뭔가 계속해서 접촉을 어쨌든 계속 연결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문화자치, 문화분권이라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는 좀 더 시대적인 맥락에서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라면, 문화자치, 문화분권은 이제 서울 중심, 서울과 지역의 이분법적인 걸 넘어서 지역이 실제로 살아나가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이건 또 지역의 문화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자치라는 흐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시 지금 마을합창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문화 생산과 소비의 그런 구분이 좀 사라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문화를 실천한다는 차원, 생활문화라는 차원, 이 세 가지 차원들을 좀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제 불어닥칠지 이제 정말 모르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대전의 대표 브랜드, 대표 문화 브랜드, 생활문화 브랜드로 어쩌면 도약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와 있다. 저희는 이 팬데믹19 위기를 오히려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시기로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일어나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자리도 이렇게 마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재정비의 시기로 저희가 좀 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 학술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복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혼란이나 충격 속에서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다시 이겨내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회복 탄력성을 제가 좀 중요한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그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마을 합창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마을 합창이 놓여져 있는 대전 사회 전체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합창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 마을 합창이 다시 놓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문화자치, 생활문화 차원에서 각각의 어떤 방향성들을 뽑아봤는데요. 지향점, 원칙, 방향, 또 나열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잡아봤습니다. 앞선 발표들이나 저희 계속해서 느끼고 계셨듯이 연습 공간을 확보하는 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합창이라는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공적 모임이라는 그런 인식이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모임이라는 근거를 대전문화재에서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하청 단원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사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문화자치라는 차원에서 공동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자율성을 좀 더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우리 생활문화예술인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도 대전문화재단이나 어떤 이 스스로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도 방금 전 발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회적 공헌을 하는 활동 이 자체도 이 마을 합창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사회적으로 우리 대전 지역사회에서 확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공헌 통로, 그러니까 뭐 유관기관, 뭐 복지시설이 되었든, 뭐 어린이 뭐 복지시설이 되었든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과 함께 네트워킹하고 상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문화재단이 앞으로 지원할 때 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예비예술인, 청년예술인들이 우수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대학 예비예술인과의 협업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지휘를 한다거나 반주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같이 한번 협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뭐 줌으로 만나서 연습하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축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2020년 부산 국제 합창제 같은 경우는 가상합창단, 가상 공연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문화재단과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비대면 합창축제를 시도해보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시도 자체에 의의를 두면서 해볼 만한 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넘어갔네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대전 마을 합창 주간입니다. 합창 축제라는 어떤 큰 우리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그 마을 합창단이 워낙 또 잘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참여하고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관심과 그런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전 마을 합창 주간을 또 제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마을 합창이라는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합창 단원 간의 신뢰와 친목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들이 충분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특히 이 사람들이 만나는 상호작용 이 자체에 주목을 해서 친목, 관계, 이런 신뢰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구역별 동단위, 기계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 단위, 마을 단위라는 거는 결국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죠. 생활권역 단위로 좀 더 재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각각 동단위로 좀 분절적으로 뭐 지원이 이루어지고 뭐 축제나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생활권 단위로 좀 더 재편을 하게 되면 합창단들끼리 통합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효과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을 합창 단원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대우, 예우로서 그 합창 단원분들께서 지역 문화예술 전시, 공연 관람, 어떤 다른 활동들을 할 때 이분들에게 또 어떤 그 우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내가 전시를 보러 가는데 나 마을 합창 단원이다라는 어떤 증명을 할 수가 있으면 그 얼마 정도 그 할인 혜택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을 합창 단원분들이 마을 합창만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예술적인 감수성과 어떤 그런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누릴 수 문화 향유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도 지원 방안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그 자료집에는 나와 있는데요.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을 합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전국에서 이뤄지는 마을 합창의 원조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좀 색다르게 해볼까? 대전의 커뮤니티 합창단이라는 어떤 이름이나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새롭게 고안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모니터링 평가 완료의 체계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마을 합창의 가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또 사회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표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문화영향평가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지표들을 다 활용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 특히 이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저희 그 모니터링 그 기준에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표현 및 참여 같은 경우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런 절차가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활문화 예술을 실제로 우리가 기획하고 창작하고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이런 지표까지 함께 포함이 되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마을 합창의 가치를 우리 다 함께 나누고 이걸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창조성 같은 경우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고요. 문화 다양성도 이 경우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창조성 같은 경우도 그 마을 합창의 예술적 장르적 특성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요. 마을합창단이 지니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중요성을 체화하고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발적인 능동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대전의 대표 문화 브랜드가 되는 마을합창단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변화들을 맞이해서 지원이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는 이 정도로 끝났고요. 토론 때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질문이나 토론 때 더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